자,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동소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머나? 동소체? 얜 또 뭐지? 자, 우리 동의원소라고 하는 건 같을 동자에 자리 위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동소체는 같을 동자에 원소할 때 소자랍니다. 그럼 원소, 같은 물체 이런 뜻이야.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니? 이거는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런데 서로 다른 물질 이런 걸 동소체라고 하는 거야. 너네들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야시 우리 다이아몬드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저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뭐라고 알고 있어? 굿자. 그런데 우리가 막 쓰고 있는 연필심 있잖아요. 그럼 연필심은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흑연도 구성하는 원소가 뭐라고 알고 있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머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물질이죠. 그런 관계에 있는 걸 동소체라고 한다는 거야. 자, 동소체가 뭐야? 이건 시험 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런 동소체는 같은 원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쭉 뭐라고 쓸 거니 다 써 있잖아요. 동소체가 뭐니? 얘네들은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그 원소의 배열이 달라요. 그래서 완벽하게 성질이 달라집니다. 화학에서는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종류를 하나 배울 건데요. 가장 간단하게 산소의 동소체에는 뭐가 있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애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질이 있다는 거죠. 엄마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니? 라고 하잖아요. O2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와 하나는 내가 O3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니? 라고 하잖아. 이거 O2 있잖아. 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숨 쉬는 거 있잖아. 좋아라 라고 할 때 산소 있잖아요. 이게 바로 O2입니다. 그럼 얘는요. 산소 원자 두 개가 어떻게 배열돼 있니? 야씨 우리 두 개는 이거 말고 다른 배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O 원자 두 개가 그냥 이렇게 조랭이 똑처럼 붙어있는 거. 이게 바로 O2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름이 뭐니? 자 이름 부를 때 얘는 산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O가 세 개가 모여있어. O 하나, O 두 개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살짝 삐뚤어져 있어요. 나 삐뚤어질 테다. 그리고 이렇게 붙어있는 게 바로 O3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쭈루루 세 개가 붙어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배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는데요? 너네 엄청 들어봐. 그렇지. 오존이라고 부른답니다. 와우. 그럼 이거 숨 쉴 때 O2. 너무 좋다. 그럼 O3는 O가 3개니까 와우. 하면 더 좋은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O가 하나가 더 붙잖아요. 얘는 직접적으로 하고 마시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뭐니? 얘 간단한 성질. O2는 우리 호흡에 이용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 오존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존의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럼 좋은 점을 너네들은 알고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계류권, 성층권, 중간권, 혈권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그럼 성층권에는 바로 땡땡층이 있죠. 준서야, 그렇지. 오존층에 있죠. 그럼 얘네들은요. 오존이 성층권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오존층은 어디에 있는 거니? 성층권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존은 사람하고 만나지 않으면 되게 좋아.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오존층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은요. 좋은 점은 사람에게 나쁜 점이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 바로 뭐니? 인체에 되게 유해합니다. 그럼 인체에 유해하다는 건 나하고 접촉을 할 때는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거는요. 간단한 성질을 보잖아요.
이 친구는 우리가 조금만 냄새를 맡아도 두통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으면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건 인체 유해한 거네? 그럼 이건 인체 유해한 거는 바로 또 세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죽일 수 있어요. 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기작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머 그럼 너네 봐봐. 세포를 죽이니까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좋은 점으로 하잖아요. 내가 지금 세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균도 하나의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확 바꿔버리면 균을 죽일 수가 있네? 그럼 얘네들은 바로 뭐야? 균을 죽이는 걸 뭐라 그래? 살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살균, 소독에 이용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오존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이상한 빛 나오고 이렇게 문 열면 이렇게 막 뭐 거기 오존, 살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문을 딱 닫아 놓으면 오존이 생성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오존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주변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원에는 없는데 큰 학원에 가면 복사기가 있어요. 복사가 이렇게 책 엎어놓으면 찡 해서 복사되는 거 있죠. 그 복사기에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빛 하나 이렇게 쭉 지나가죠. 그게 자외선에 가까운 영역이거든요. 그럼 얘가 자외선을 받잖아? 그럼 공기 중에 O2가 돌아다니죠. 이 O2가 자외선을 받으면 이게 쪼개져요. 그 오한자 하나가 돌아다니다가 그 옆에 있는 O2에 달라붙어요. 요렇게. 그래서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복사기 주변에는 오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되게 단순하지만 뭐야 주변에서도 오존을 느낄 수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오존이 막 이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복사기 쓰는 사람 막 다 막 맨날 머리 아프게?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사무실에서 제일 깨끗한 데가 복사기 주변이랍니다. 왜? 걔네들이 만들어지면서 균을 죽이거든요. 우리 교실에서 제일 더러운 데 어디야? 책상이잖아. 오늘 아침에 미처 시간이 없어서 못 닦았네. 어제 닦았어요. 물로 닦지 않아요. 우리 씩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에탄올로 닦습니다. 엄마. 그럼 네가 살균 소독에 이용하는 건 오존이구나. 그럼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산소지만 배열이 다르면 완벽하게 모두 달라진다는 거. 성질도 달라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럼 얘네들은 사실 요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 바로 뭐니? 두 번째,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이 탄소의 동소체는요, 화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머나, 그럼 탄소의 동소체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다이아몬드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야, 다이아몬드는 종아가 어떻게 생겼어요? 피라미드 모양. 피라미드 모양. 아이씨 거기 보니까 피라미드 모양이 생겼지. 에휴, 우리 친구들한테 야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어? 그럼 대부분 친구들 그거 있잖아 이렇게 예쁘게 막 반짝거리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겉으로 보는 그런 예쁘고 반짝거리는 건 화학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봐 여기는 산소는 O2라고 썼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는 산소는 O환자 2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O3, O환자 3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오존. 그런데 여기로 가잖아요. 다이아몬드는요. 그냥 C라고 써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 뒤에 무한대. 잠깐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2개 붙어있으면 이거 무한대라고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네 좋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제 아는 척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알면 됩니다. 어머 이거는 무한대예요. 그럼 무한대라는 말은 뭐야 탄소가 2개, 3개가 아니라 끝도 없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식을 쓸 때는 무한대라는 기호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야 다이아몬드 식이 뭐야? C요. 그리고 마음에 무한대. 이렇게 꼭 되뇌어주기 바랍니다. 어머나 그럼 얘네들이 이게 마음속으로만 C 무한대. 그럼 도대체 무한대의 탄소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니? 겁나 중요합니다. 탄소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탄소는 바로 연결하면 그림 그리기 지랄 같아서 이렇게 좀 빼볼까요? 그럼 얘네들은 원자 하나를 이쑤시개로 연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탄소는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야? 요렇게가 무슨 말이야?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내 주먹이 탄소 하나. 그 다음에 이 결합선 뚜껑이 또 탄소 하나 라고 생각해볼까요? 아유, 뚜껑이 몇 개 없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탄소 하나.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탄소 하나, 탄소 하나, 탄소 하나. 그럼 그 다음 탄소는 어떻게 되니? 자, 뚜껑 탄소. 요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 탄소는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얘는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 수학 시간에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뭘까? 자, 가운데 탄소 하나, 둘, 셋, 네 방향으로 탄소가 연결된 거야. 그럼 네 방향으로 뻗어나갔죠? 그래서 요것도 탄소고 요것도 탄소고 요것도 탄소다 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 똑같죠? 그럼 삼각형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로 이루어진 도형을 사면체라고 하죠. 겁나 중요한 겁니다. 야, 그럼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어? 다이아몬드는 사면체야. 그럼 다 똑같은 탄소니까 동일한 삼각형이죠? 정삼각형 4개니까 정사면체. 자, 그림 그려볼 겁니다. 조금 아까 이렇게 해서 요거 하얀색이랑 파란색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 색깔은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럼 앞으로 튀어나온 걸 표현할 거야. 그래서 얘네 표현할 때는 미술 시간에 배운 걸 여기다 갖다 씁니다. 우리 이렇게 좀 굵게, 이거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길을 그릴 때요. 가까운 길과 먼 길을 표현하죠. 준혁아, 가까운 길은 넓게 그려, 좁게 그려? 그렇죠. 먼 길은 좁게. 그래서 우리 길 그릴 때 길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어머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넓게, 여기는 좁게 그렸다는 건 뭐야 이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구나. 튀어나온 걸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탄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얘는 보니까 빨간애. 칠판의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거를 표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니? 종이접기에서 종이를 뒤로 접으려고 그래. 그럼 뒤로 접기 표시 어떤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종이접기 안 해보셨나요? 화살. 점선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뒤로 접기. 뒤는 점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은 모든 우리 배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호입니다. 거기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탄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가선가 이런 걸 봤죠. 어머, 너 입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야? 무한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 탄소를 기준으로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정사면체로 입체 배열. 여기는 탄소를 기준으로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정사면체로 입체 배열. 그럼 얘를 기준으로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입체 배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칠판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졸라만 생겼죠. 그래서 그게 바로 책에 예쁘게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뭔가 책은 좀 있어 보이죠? 어머. 그럼 너네 봐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그러니까 끝도 없는 무한배열이구나. 그럼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너네들 이제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거기에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탄소가 어떤 모양을 이루냐면 걔네들은 정사면체 모양을 이루던데, 그러니까 탄소가 정사면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구조를 일컬어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연속적인 배열을 하는데 에이그 딱 보니까 입체구만. 그럼 이런 걸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다이아몬드는요 정사면체로 입체 그물 구조를 하고 있어.
이게 다이아몬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예뻐. 이거는 과학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정사면체, 연속배열, 입체급을구조. 됐나요, 여러분? 어머나. 그럼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혹시 여러분 이거 정사면체 할 때 꼭지점하고 무게중심하고 꼭지점 있잖아요. 얘네 혹시 각도 좀 아는 사람 있나요? 모르는군요. 괜찮아요. 근데 얘네 각도 얘기해서나요? 요렇게 각도 109.5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뒤에 가잖아요. 각도 겁나 나옵니다. 이제 막 화학이 수학이 되는 이제 막 마법이 벌어지죠. 그럼 뭐야? 이거 109.5도구나. 지금은 지나가는 말로. 아니 근데 흑연도 있다면서요. 그럼 흑연은 어떻게 생겼나요? 자, 흑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연의 화학식이 뭐야? 그러면 C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또 마음속으로 심오한데 요렇게 또 말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도 마음속으로고요. 표현을 할 때 무한대를 쓰지 않습니다. 어머나.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생겼니? 완전히 배열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흑연은 탄소가 탄소 하나, 탄소 두 개, 탄소 세 개, 탄소 네 개, 5개, 6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졸라 간단한데? 그럼 이건 딱 봐도 육각형이잖아. 그런데 이 육각형이 역시 끝나지 않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또 육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는 좀 그리기가 수월하죠. 육각형이야. 그럼 또 이걸 기준으로 또 육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뭐야 이거? 끝도 없는 육각형이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럼 얘는 육각형이니까 이게 120도일 거고요. 이들은 아까는 입체였잖아요. 육각형이면 절대로 입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평면. 어머나. 아니 그럼 이제 또 설명. 아까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정사면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흑연은 탄소가 육각형인데 이것도 어떤 육각형이냐면 정육각형입니다. 정육각형으로 역시 똑같은 단어 연속적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아니 그러면 아까는 입체였잖아요. 그런데 얘는 평면이죠. 그런데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야 이게 흑연이야 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게 육각형으로 하나의 평면이야. 근데 흑연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 밑에 이렇게 보잖아. 또 한 층이 또 있어. 마치 종이처럼 또 한 층이 또 있어. 그러니까 흑연은요. 옆으로 보면 이걸 찍 하고 보면 이렇게 선으로 보이겠죠. 그럼 이런 선이 하나, 둘, 또 층, 또 하나의 층 이렇게 막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또 중요한 단어. 흑연은요. 얘네들은 육각형의 층이 여러 개랍니다. 층상 구조를 이뤄요. 이런 말들을 좀 이제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너네 이제 애기들이기 때문에 저런 단어들을 되게 이제 어려워하는데요. 자꾸 익혀져야 됩니다. 어머나. 그럼 이렇게 해서 층상 구조를 이뤘죠. 그런데 너네들이 알고 있는 커먼 센스 있죠. 이거 비금독이잖아요. 소자로 끝났으니까. 그럼 오늘 시험 본 거 봐봐. 금속은 전기가 통하지만 비금속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그런데 흑연은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대? 어디선가 들어봤죠? 흑연은 전기가 통합니다. 어머나. 아니 그러면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럼 이거 말고는 노 나머지는 반도체라고 하죠. 근데 얘는 완벽하게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럼 왜요?에 대한 답은 또 우리 화학원을 반쯤 배우면 그때 나옵니다. 그때 흑연에 왜 전류가 흐르는지 이들의 구조적 특징을 배우면서 그때 당연하게 흐른다는 거 이렇게 다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흑연은 전류가 흘러. 비금속인데 근데 문제가 있죠. 아니 사람들이 그냥 이거 전류가 흐르는데 여러 층이야? 아니 우리 막 이렇게 막 여기 내가 이제 이게 자꾸 휘어져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꺼운 종이인 하드보드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재활용했죠요.
그럼 봐라. 이 종이도 원래는 이렇게 막 얇게 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종이 어디 갔죠? 좀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뭐야 이거 뭐야? 잘 안 움직이죠? 흑연은 여러 층일 때는 이렇게 부러집니다. 이렇게 하면 부러질 것 같죠? 너네 하드보드 지tuk하면 뚝 부러지잖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나 이거 한 층만 떼고 싶어. 한 층만 떼고 싶어. 그래서 예전부터 저거 한 층을 떼어내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 층이 떨어지고 하려고 그러면 부러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게 진짜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아우 씨야 이거 졸라 얇아 막 우리 얇은 종이 막 여러 장 떨어지죠. 안 되겠죠? 나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프 하나 이렇게 발라가지고 흑연에다가 이렇게 떼어낸 거야. 그랬더니 정확하게 몇 층만 떨어져? 한 층만 떨어진 거야. 헐. 이렇게 한 층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데 노벨상을 받죠.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니? 흑연이 전류가 흐르죠.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요거 한 층만 쑥 떼어내도 전류가 흐르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두꺼우니까 툭 터지는 부러지는 성질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 하나만 뚝 떼어내잖아요. 굉장히 플렉서블한 데다가 얇으니까 거기다가 요 탄소와 탄소의 이 결합은요. 웬만해서는 끊어지지 않는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봐봐. 웬만해서는 끊어지지 않으니까 다이아몬드 졸라 단단하죠. 엄마. 그럼 얘는 엄청나게 강해. 그러니까 한 층은 찢어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플렉서블하죠? 거기다가 전류까지 흐르죠. 전류가 구리선보다 훨씬 몇백 배 이상 잘 흐른대요. 떼어내면 쓸모가 겁나 많을 것 같죠? 그리고 또 얘는요. 여러 층이기 때문에 빛이 통과를 못하죠. 그러니까 까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까만색이야. 그런데 한 층만 딱 떼어라잖아요. 졸라 얇아 투명합니다. 그래서 쓸모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한 층을 떼어내고 노벨상을 받았죠. 걔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하니? 흑연이 영어로 그래파이트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파이트의 한 층을 그래핀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랬더니 어떤 것들이 막 저쪽에 그리핀 미술학원 있다고 저기 아마 그리핀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그래핀입니다. 엄마 그럼 얘 성질은요? 당연히 흑연하고 다 똑같죠. 그럼 너네들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건 흑연의 한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이 한 층을 이렇게 떼어냈죠. 그리고 얘를 막 이렇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나 얘 붙여봐야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 튜브가 만들어지네. 이런 걸 탄소 나노 튜브. 오케이. 근데 얘는 뭐 성질이 다 똑같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가 있구나. 이거는 그닥 그러니까 뭐 중요하게 취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어. 그럼 너네 봐봐. 흑연의 한 층이 그래핀이고 그걸 만든 탄소 나노 튜브란 말이야. 근데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완전히 모양이 다른 애가 있습니다. 또 코 나와. 어떡할까 이거. 더러워.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거 뭐가 있니? 이거 O 알죠? O?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O라고 쓰면 됩니다. 얘네들은요. 생긴 모양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요거나 여기 있는 그래핀은요.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런 물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물질인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일단 오각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거 정오각형이에요. 그림이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요 오각형을 한 변을 기준으로 육각형이 됩니다. 또 진짜 그림 막 너무 그래요. 그러면 오각형 주변을 육각형 5개가 둘러싸는 그림이야. 그래서 이 전체를 보잖아요. 오각형은 12개, 육각형은 20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어머 그럼 탄소는 몇 개네요? 이 전체 탄소를 하잖아요. 탄소가 60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자, 무한대죠?
무한대죠? 그런데 얘는 60개로 끝납니다. 어머. 아니 그럼 얘는 뭔데요? 무슨 모양인데요?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야 뭐야? 오각형을 육각형이 쭉 둘러서 하고 있어? 마치 그렇지 축구공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 그림에 축구공 딱 그려져 있죠. 그 진짜 구조가 왼쪽에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요 뭐라 불렀니? 이거를 플러라고 하는 아저씨가 처음에 알아냈대요. 근데 이 친구를 플러렌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게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힘이죠. 엄청나게 강한 거야. 그럼 얘는 웬만하게 이렇게 눌러서는 막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그랗고 졸라 강한 애가 바닥에 있어. 거기다가 졸라 무거운 애를 올려놓고 밀었어. 그럼 어떻게 돼? 쭈르르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바로 윤활, 미끄러지게 만드는 윤활제로 쓸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윤활하면 뒤에 뭐가 붙어요? 윤활리움 이런 게 붙죠. 그건 바로 뭐야? 기름이잖아. 액체. 그런데 얘는 고체 상태로 고체 윤활제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야, 아이고 탄소의 동소체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흑연도 있고 그것의 한층인 그래핀도 있고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또 하나 플로렌도 있어. 요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아 그런데 플로렌은 무한대가 아니구나. 60개로 끝나는구나. 근데 사실은요 내가 이제 60개만 가르치지만 저거 되게 많은 개수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처음으로 나온 게 알려진 게 바로 이거였고요. 그 뒤에 알고 보니 뭐 이것저것 되게 많더라. 같은 이름은 플로렌인데 탄소 개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안정하고 제일 단단하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동소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야. 그럼 이런 내용들은요 거의 화학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니? 발적을 한번 볼까요? 발적을 보니까 이제 이온식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 뭐야?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왜 이렇게 또 등장해주는 이런 센스죠? 어떻게 준호가 너 저기 명절 끝나고 여행 가지? 이거 외워오셔야 돼요? 외워오셔야 돼요? 네가 이제 두 타임 빠진다고 그랬잖아. 저요? 그래요? 엄마 너 두 타임 빠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이 이론을 외우고 또 뭘 만들고 그거를 영상을 보고 해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막 집에 못 가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안 되지?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너네는 보통 이제 이온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척 하죠. 하지만 다 설명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와우 원자가 있어. 와 여기 진서 원자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원자는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진서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양성자의 개수와 마이너스 전자의 개수는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이들의 질량 관계를 봐봐. 아니 전자는 질량이 1인데 양성자나 중성자는 그거에 1800배? 그렇지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진더야 이렇게 문지르는 순간 거기는 가벼운 애가 아씨 뭐야 만지지 마. 그러면 이 전자는 그거에 금방 반응을 하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니? 우리 모든 사물들은요 이렇게 뭔가 자극을 주잖아요. 졸라 가벼운 전자가 하고 튕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어머. 자 그럼 상상. 와 마이너스 개수랑 플러스 개수랑 똑같은데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훅 나가버렸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나머지 진서는요. 뿔마의 균형이 깨져버리죠. 그럼 진서 원자의 몸에는 플러스가 더 많아 마이너스가 더 많아? 플러스가요. 당근이죠. 그럼 갑자기 진서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
그럼 여기 빠져나간 전자가 야, 나 태인의 집으로 가야지. 뿅 하고 들어갔어. 그러면 중성태이였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뿅 하고 들어왔네? 그럼 여기도 전하의 균형이 깨져버렸죠. 그럼 태이는 플러스가 더 많아, 마이너스가 더 많아? 그럼요.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플러스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전하의 균형이 깨진 이런 입자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 거니? 바로 이온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온은 영어일 것 같아요? 한글일 것 같아요? 오, 굿, 영어입니다. 이온은요, 콩글리시로 부른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 아이온이죠. 아이니까. 어머, 그럼 이온이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온은 중성이었던 입자가 무엇을, 자,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오로지 전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잃거나 얻은 거죠. 그런 상태의 입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요,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잃어버렸어. 마이너스를 잃어버렸어. 그럼 나 자체는 뭘로 변하는 거야? 플러스로 변하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양 플러스죠. 이온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전자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잃어버렸죠. 그래서 플러스가 더 많은 상태의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양이온. 이거 영어 쓰려고요. 다른 건 영어 안 쓰는데 이런 거 재밌어서요. 양이가 뭐야 우리? 고양이잖아요. 양이 고양이가 영어로 뭐예요? 캣이죠? 양이온은 캣아이온입니다. 네. 아니 여러분 내가 알려준 거 다 진짜예요. 양이온은 캣아이온. 아니 재밌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얘네들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에 A 원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원자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플러스, 자 커졌어 플러스 그리더라. 랑 여기 중성자는 생략 마이너스 전자의 개수가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죠. 어머 그림을 보아하니 이제 3번이네 리튬이구만 뭐 이런 거죠. 엄마 근데 얘를 막 구박할 거야. 와 전자 너 꺼져 전자 꺼져 막 구박했어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 모형을 한번 생각해봐. 당연히 안에 플러스는 3개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 모형상으로 보니까 전자 하나 전자 2개 그런데 헐 전자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럼 뭐야 맞불 쌤으로 0 됐죠. 그런데 갑자기 저는요 저 어떡해요 할 수 없다 난 지워줄 애가 없네. 그럼 얘네들은요 플러스 3개가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요 A 맞아요. A는 그대로예요. 원자 종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몸에 자 요걸 표시하는 거야. 플러스 하나가 남아 돌아요 라는 걸 오른쪽 위에 제 몸에 플러스 하나가 남아요. 그럼 뭐랑 비교한 거야? 전자랑 비교한 거죠. 저는요 플러스 하나가 전자보다 플러스 1개가 더 많아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럼 그림은 안 그릴 거고요. 그럼 만약에 전자 하나를 더 잃을 거야. 그럼 상상 얘도 사라지네. 얘도 사라지네. 그러면 A는 맞는데 얘마저 사라지면 플러스 몇 개가 더 많아? 2개가 더 많죠. 그거를 여기다 표시하는 거야. 저요 2 플러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2개가 더 많아요. 라는 걸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런 걸 부를 때 뭐라고 부르니? 1개가 더 많아요. 이런 걸 일가 양이온이라고 표현하고요. 2개의 플러스가 더 많아요. 이런 걸 이가 양이온이라고 표시한답니다. 그럼 3개가 더 많으면 3가 양이온이 되겠죠. 항상 비교 대상은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많은 거고요. 마이너스가 더 많으면 플러스가 많은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테이네지 비원자로 한번 가볼까요? 그림 생략 상상할 거야? 상상할 거야? 어머 테이는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았어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간 전자가 얘한테 슉 가버렸어. 그럼 여기 있는 이 비원자가
전자 하나를 얻으면 이라는 거죠. 그럼 그 몸의 균형이 깨지고 마이너스 하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얘도 표시해야 되겠죠. 저 B 맞거든요. 제 몸에는요 마이너스 하나가 남아돌아요. B 마이너스. 하나를 더 얻어볼까요? 그럼 하나를 더 얻었어요. 그럼 제 몸에 마이너스 몇 개가 남아돌아? 그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다가 2 마이너스. 그리고 읽을 때는 이거는 1가 음이온, 이거는 2가 음이온. 이런 말 쓴단 말이죠. 너네들이 가라는 말 있죠? 이 가라는 말은 화학이나 물리나 뭐 생물이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1가, 2가, 3가 이런 말은 가는요 개의 변형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2개 음이온, 2개 양이온 막 이렇게 하면 졸라 말이 웃기죠. 이게 사실 그 말이야 그 말 똑같은데 말을 변형한 거야.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1가, 2가, 3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 2개, 3개란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온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제목을 안 썼네. 음이온이라고 써야겠죠? 근데 너네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아니 양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걸 알았죠.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얻어서 만들어진대. 그럼 얘네들의 이름은 좀 어떻게 붙여줄 거니? 이름 붙이기를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 이름 붙이는 거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 양이온이 있어. 양이온은요. 이름도 되게 쉬운데요. 얘네 있잖아요. 양이온은요. 원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원소 이름에다가 그냥 뒤에다가 이온자만 붙이면 끝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H 있잖아. H. 이거 H는 플러스 양이온이야.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은 그대로 원소 이름이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이름은 수소이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Li도 한번 해볼까요? Li, 리튬 블러드죠. 엄마?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주나요? 양이온이니까 리튬 이온 이렇게 읽어준답니다. 어머, 그럼 또 하나 해볼까요? NA도 일가 양이온이야.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애들만 자꾸 나오죠. 그럼 이것도 나트륨 이온이겠죠. 이상하네. 자, K 플러스 이렇게 나왔죠. 준혁아, 도대체 선생이 자꾸 뭘 이렇게 자꾸 쓰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1 플러스죠. 근데 오늘 시험 본 거에 주기율표에 첫 번째 세로줄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니? 첫 번째 세로줄은 죄다 몇 플러스라는 거야? 1 플러스. 이렇게 쉬울 수가? 그럼 여기까지만 나는 외우라고 했지만 여기도 외우고 여기도 외우고 여기도 외웠다면 이들도 나머지 전부 다 몇 플러스라는 거야? 1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세로줄 상상할 수 있죠. 어머 그렇죠. 리베, 나마, 베마카, 스바라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죠. 그럼 베마카, 스바라는 전부 다 2 플러스 베릴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 스트론튬이온, 바륨이온, 라듐이온 이렇게 된다는 거죠. 헐, 그럼 여기 떨어져 있지만 붕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붕알은 몇 플러스라는 거야? 3 플러스네. 어머나 이런 지랄하고. 그럼 여기 GSI, 인질, OES, 폭시브랄 이렇게 가면 점점점 3불, 4불, 5불, 6불, 7불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쭉 외운 거에 따르면 4불은 없는 것 같죠? 5불 넘는 것 같죠? 6불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거니? 여기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부터. 뭐야? 그럼 얘네들은요. 여기부터 플러스 쭉 나갔죠. 그런데 여기부터 마이너스로 나갑니다. 1 마이너스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0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럼 얘네들은 이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헬륨, 너 전자 잃어봐. 그럼 얘네들이 싫어. 전자 줄까? 싫어. 막 거부한다는 거죠. 얘네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요. 1마. 그럼 얘네들은 2가. 이거는 3가. 헐, 그럼 봐봐. 3 마이너스, 3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매모호하니까 우리는 외우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로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거를 다 따집니다. 얘네들은 왜 1 플러스야? 이것들은 왜 다 1 마이너스야? 이걸 다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하고 약간 다른 점은 중학교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왜 1 플러스가 되고 1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유를 배웁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외울 겁니다. 별것도 아니네. 그렇다면 너네들이 여기서 하나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리튬, 나트, 림튬, 헐. 금속이네. 금속은 죄다 양이온이죠. 오케이? 어머, 이상하네. 그럼 선생님 이건 양이온인데 아니잖아. 네. 양이온은 모두 금속이다가 아니다. 금속은 100% 양이온입니다. 어머, 그럼 여기 소소, 비금속은 음이온이죠. 모든 비금속이 음이온이 아니에요. 비금속의 대부분은 음이온입니다. 수소는 아니잖아. 그쵸? 야,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요, 우리 나중에 가면 어떤 단어가 세트로 등장해야 되냐면 금속, 양이온. 이렇게 세트입니다. 어머, 금속은 양이온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요, 비금속은 음이온이잖아요. 비금속 음이온이다. 자, 모든 비금속은 음이온이다는 틀린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음이온은 비금속이라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이게 세트 단어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음이온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데요? 자, 음이온의 이름은 조금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말 끝에 뭐뭐뭐 소자로 끝나는 음이온이 있답니다. 그럼 이렇게 소로 끝나잖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면 나 소 필요 없죠? 난 돼지가 좋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소 필요 없죠? 그러면 얘는요. 소를 그렇지 화로 바꿉니다. 소를 화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온자를 붙여줍니다. 그럼 뭐야? Cl-는 그렇지 염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염화이온. 이게 너네 시험 문제 거린다. 중2 때 다음 이온의 이름과 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100% 나오죠. 그럼 이거 염화이온이구나. 그럼 O2-야. 그럼 얘는 산소니까 이것도? 그럼요. 얘는 산화이온이죠. 그런데 하다 보면 소자가 없죠. 소가 없으면 어떡하지? 얘네들은요. 어차피 바꿀 건데 뭐 필요도 없죠. 그럼 얘네들은 원소 이름에다가 화까지 붙여서 화이온을 붙여서 읽어줍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바로 뭐가 있냐면 번역하지 않은 것들 있죠. B, R,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브로민이잖아요. 그럼 뒤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화까지 붙여서 브로민 화이온. 이거 브로민 이온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브로민 화이온. 그다음엔 S는 뭔가요? 자, S는 그냥 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S2-는 화자 붙여서 뭐라고 하는 거야? 황화이온. 어때? 별거 없죠? 이런 별거 없는 것들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거였어. 근데 지랄로 원자가 이렇게 막 뭉태기로 뭉쳐 다녀요. 그러면서 같이 다녀. 절대로 뗄 수 없어. 그러면서 이온이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원자가 단체로 이온이 됐어. 그래서 그들을 원자단 이온이라고 한답니다. 너네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원자단 이온인데요. 여기 특히 뭐가 단체로 뭉쳐있냐면 산소가 뭉태기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몇 개 이상이냐면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니? 자, 이거 중요. 소자를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해 줍니다. 소무시, 속가자. 그리고 이온으로 부릅니다. 그럼 이제 뭐가 있니?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너네 다 아는 걸 겁니다. 한 번쯤 외워봤으니까. NO3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 그렇지. 질소와 산소잖아. 그러니까 이들을 외울 때는 뭐라고 외워야 돼? 질산이온. 지금은 봐라. 선생이 이렇게 써놓고 질산이온 이렇게 읽어. 이렇게 말하잖아. 시험제 나올 때는 거꾸로 나옵니다. 질산이온 땡땡. 그럼 니네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질산이온이니까 질소와 산소가 들어간다는 게 당연하죠. 그럼 니네들 기억해야 될 게 뭐야? 몇 개 붙는 거야, 5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는 3개 아니면 4개. 4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3개인지 4개인지 이렇게 막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NO는 NO잖아요. 노스. 놀스? 북쪽? 노스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기억하는 거야. 야, 노스페이스 하나 사. 말도 안 되잖아요. 1 마이너스. 자,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코스. 그럼 이거 뭐야? 탄산 이온이잖아요. 코스모스.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코스모스 2개 폈다. 코스 이마. 사실 이것도 다 원리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무식하게 막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SO4 2-야. 얘 이제 뭔지 알 것 같잖아. 소포. 야, 집에 소포 왔더라? 근데 요즘엔 소포라고 안 하고 그냥 택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땐 다 소포였죠. 우체국 아저씨가 택배 들고 오지. 근데 우리 때는 소포라고 그랬단 말이야. 할 수 없어. 소포. 야, 소포 2개 왔죠. 집에 소포 2개. 택배 2개 오면 막 설레지 않아요? 뭐 문자 띵 막. 뭐 도착했습니다. 막 이렇게 오잖아. 아이씨, 빨리 가서 봐야지. 나 며칠 전에 원피스 하나 왔는데. 인터넷으로. 나 옷 거의 다 이제 인터넷 쇼핑. 입고 와줄게. 여기저기까지 까만색이야. 오늘도 다 까만색이네? 사실 제가 원래 옷을 컬러풀하게 입는데요. 요즘에 자꾸 까만색을 입지? 나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옷을 신호등으로 입고 다닌다고. 노란색, 막 초록색, 빨간색.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소포가 2개 왔네. 설레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까지는 너희들이 되게 많이 봤는데요. 아마 처음 보는 이온일 수 있어요. BO3 3-야. 그럼 이 친구 이름은 붕소와 산소니까 무슨 이온? 붕산이온. 이게 이온에 안타깝게 이게 몇 가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아마 얘 그렇게 외우고 보잖아. 야, 3네? 보스? 야, 보스가 3명이나 있어 글쎄.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PO4 3-. 그럼 얘도 이제 뭔지 알겠죠? 어떡해? 뽀뽀? 말도 안 되지만 뽀뽀예요. 그러면 이 뽀뽀를 몇 번 할 거야? 3번. 누구랑? 보스 3명이랑 뽀뽀 3번. 야, 우리 이게 뽀뽀하면 이게 뽀뽀가 아니라 뽀뽀뽀잖아. 그래서 옛날에 노래 그거 있잖아.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뽀뽀는 3번. 그래서 뽀뽀 3번.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정형적인 이런 걸 했는데요. 문제는 또 이상한 게 나옵니다. MnO4-. 근데 거의 다 알고 있는 이온들이죠. 왜냐면 중2 때 엄청 등장하는 이온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똑같이 읽어주는 거야. 망가니즈 산 이온이죠. 그런데 MnO4는요. Mn에 O가 4개 붙은 건 너무 많이 붙은 거예요. 우리 밥을 너무 많이 먹었죠. 그러면 과식했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얘는 원래 이름은 망가니즈 산 이온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아. 과망가니즈산. 이거 애를 자꾸만 과망가니즈 이렇게 읽는데요. 아닙니다. 과망가니즈산 이온입니다. 애들 띄어읽기 겁나 이상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페놀프탈레인. 못 들어봤죠? 이거 학교에서
애들이 막 자꾸 세 글자로 끊죠. 페놀프탈레인. 노노노. 페놀프탈레인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그렇게 읽어버리지. 이것도 과망 아니고 망가니즈산 이온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이름이 졸라 웃긴 건데 이런 거. 그쵸?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왜 웃기냐면 아세트는 영어예요. 그냥 영어를 그냥 갖고 온 거야. 번역 안 한 거죠. 근데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O가 2개지.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근데요 이거요 C 2개잖아요. H가 3개고요. O가 2개인데요.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됩니다.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아래 걸로 외우면 위 걸로 다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위에 걸로 외우면 아래 걸로 만들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위에 걸로 외우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저거 잘 외워집니다.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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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얘는 뭔데요? 그래서 O가 2개를 뭉쳐있으니까 3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앞에는 아세트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 여러분 혹시 아세트산 이온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먹는 거? 난 안 먹어. 냉면에 뿌리는 거? 식초. 오케이. 냉면에 뿌리는 거 식초 아니면 겨자잖아. 근데 이거 아세트산으로 끝나면 이게 식초입니다, 여러분. 오,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냐? 막 이렇게 뭘 먹었는데 막 이렇게 생기는 거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난 좀 끔찍하더라고. 그런데 몸에 나쁜 거 아니죠? 이런 거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중학교 때 이런 건 안 다룰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는 나옵니다. E- CrO4 E-가 나옵니다. 얘네들도 뭐 어떻게 외울 방법이 없어. 그냥 외우는 거예요. CrO4. 자, CR이 뭐야? 크로뮴.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로뮴산 이온. CrO4 E-, 크로뮴산 이온. 그냥 이렇게 외워줍니다.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포맷을 가지고 이름이 붙여지는가 반면에 지멋대로 이름이 붙는 게 있어요. 그거 뭐 어떤 포맷이 없죠? 그냥 나 외워줘. 나 예쁘잖아. 그냥 외워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뭐가 있니? 그냥 이제 1번, 2번 이름, 이외 이온 이렇게 하죠. 양연 의미는 있어요. 통틀어서. 그럼 이외 이온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되게 많이 본 거 나올걸요? NH4 플러스. 자, 이름 뭔가요, 여러분? 암모늄. 오,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NH3 암모니아죠. 여기에다가 H 플러스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H 플러스가 달라붙잖아요.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 IUM을 붙입니다. 그럼 뭐야? 암모니아에 IUM 붙는 거죠. 그럼 말을 연결하면 암모니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좀 추격해서 빠르게 하면 아모늄 이렇게 되는 거죠. 암모늄 이온은 왜 이렇게 생겼니? 요게 달라붙은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된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이온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H3O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이 나옵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H2O 물에다가 H 플러스가 달라붙은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얘네들 이게 물이니까 뭐 물리움 이렇게 되면 졸라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을 영어로 바꿉니다. 워터 아니에요. 물이 굿! 이거 하이드로가 막 나온단 말이야? 멋져. 하이드로입니다, 하이드로. 이게 뭐냐면 그 삐까쥬 거기에 막 물 갖고 뭐 하는 애 이름 있다며. 아이들이 알려줬는데? 아니 하이드로로 시작한 이름. 하이드로판. 기술 아니야? 몰라. 기술에 나와? 기술인데. 기술. 걔네들이 하는 기술 이름이라고? 130의 명중률을 할 수 있나? 아니 그럼 뭐 여하튼 피카츄에 나온다고 했어. 피카츄.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드로라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적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또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엄마들 화장품. 거기에 이렇게 막 엄마들 화장품에 수분 촉촉 화장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앞에 하이드로 크림, 하이드로 에센스. 그게 다 수분 크림이라는 거야. 결국 물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 그럼 얘네들은 바로 뭐냐? 이름이 그래서 물륨이 아니라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근데 그거 어떡해? 이러다가 평생 콧물 나오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산소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산소가 영어로 옥시즌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악소에다가 옥소늄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옥소늄 이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은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이름을 좀 불러줍시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네 또 다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산소랑 오랑 붙어 있는데 얘 하나야. 그럼 아까는 뭉탱이로 있으면 소를 다 죽여버렸잖아. 근데 이게 하나가 있잖아. 소 하나는 살리고 소 하나는 죽입니다. 그럼 소 하나를 줄여서 수소는 죽여버리고요. 산소에 있는 소는 화자로 바꿉니다. 그럼 얘는 수산화이온. 이거 되게 친숙하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암모늄.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네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온의 이름이랍니다. 자, 팔쪽에 왼쪽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온을 웬만한 거 다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놓은 게 원래 예전에는요. 내가 칠판에 쭉 써주고 너네들 한번 써보라고 했어. 근데 우리 불량품들이 잘못 뺏겨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외워올 때 막 잘못 외워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다 써준 거예요. 근데 멀찌감치 써준 거야. 가리고 외우라고. 엄마. 그런데 자 이제 거기서 볼 때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수소이온이 나왔죠. H+. 두 번째 탄산이온이 나왔죠. CO3E-. 그런데 세 번째 봐봐. 탄산이온과 수소이온이 합쳐진 탄산수소. 자 읽을 때 탄산수소 이온인데 자 요 뿔마까지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온들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 뿔마가 합쳐지니까 탄산수소 이온은 1+랑 2-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야? 산수. 그죠? 아니 알려줘야지. 자 또 실토하자면 전 사칙연산 하면 99% 틀립니다. 너네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때 약간 개새끼들 막 계산 안 해줘. 막 2차 함수 나오는데 막 안 해줘. 막 둘이 했는데 막 틀려 막 답이. 아이고 진짜 내가. 그럼 여기 HCO3-입니다. 오케이? 탄산수소 이온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니까 다른 것도 그러니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이가니까 황산도 한번 해볼까요? SO4E-야. 그런데 여기에 H가 달라붙는 이온이 나옵니다. 있는 이온인데 너네들이 안 다룰 뿐인 거야. 그럼 얘네들도 HSO4- 되겠죠. 황산, 수소, 이온입니다. 이렇게 합쳐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너네들은 이 중에서 뭐만 다룬 거야? 요것만 다루는 겁니다. 화학초에 가면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나와요. 네, 지금은 필요 없고요. 요것만 일단 기억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다 외우는 겁니다. 7번을 보면 철이온이 나왔죠. 어라? 그런데 그 옆에 봐봐. 어머 이상한 말이 써있네? 철만 써있는 게 아니라 철하고 괄호하고 너네 이거 그리스 읽을 줄 알아요? 이런 거? 네. 이거 뭐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 이플라트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헐 뭐야? 도대체 얘는 왜 갑자기 왜 알려주지? Fe+야? 그것은 바로 뭐냐면 17번에 보면 철3 이렇게 써있는 게 나오죠. 아이고 그럼 얘는 몇 플러스란 뜻이야? 나 3플러스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알려주니? 이렇게 이온이 두 종류 이상인 금속이 되게 많습니다.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요. 이것만 외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때 2개 이상 배워봐. 그럼 졸라 헷갈리잖아.
그 중학교 때는 하나만 배우는 거야. F2 플러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3 플러스도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떨 때 2 플러스고 어떨 때 3 플러스예요? 다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산화철. 그럼 이거는 산화이온하고 철이온이 결합한 거잖아요. 절대로 그냥 한글로 산화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F2 플러스짜리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크로뮴 같은 경우는 막 2뿔, 3뿔, 4뿔, 5뿔, 6뿔 막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크로뮴 하나만 우리는 이온을 외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개가 있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외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철은요 2뿔과 3뿔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또 있어요. 우리 쿨이 이온하면 너네 외운 거에 따르면 몇 플러스라고 외웠어요? 그쵸? 2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구리는 이가와 일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야마구리 1, 야마구리 2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럼 1 써있으면 1 플러스, 2 써있으면 2 플러스가 되겠죠. 됐자요? 별거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일은 뭐야? 짜잔짠! 요거 시험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잠시로 한번 가볼까요? 잠시? 잠시로 가니까 짠! 삼쪽에 여기가 이렇게 막 비어있잖아요. 이거 그냥 보고 베끼지 말고 외워서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당연히 다음 시간에 시험은 어떻게 되니? 이온만 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 시험은 여기 이쪽, 여기도 채워서 보내야 돼? 여기? 이쪽 아래? 이건 순서대로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얼마나 좋아. 시험 문제 알려줘. 답 알려줘. 막 시험지도 줘. 졸라 좋잖아요? 근데도 막 못 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쪽 몽땅 다 이거 한 번 더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과 3쪽을 다 시험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적? 네네네. 누적이라는 말 알죠? 누적. 그럼 이거랑